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이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몇몇 회사가 떠오르긴 하지만 그중 하나는 코스트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코스트코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즉 코스트코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코스트코는 멤버십 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멤버십을 가입한 고객들에게 최저가로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트코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리테일 업체이고요. 포춘 500 기업에서 14번째로 시총이 큰 기업입니다. 시총은 약 1350억 불 정도 되고요. 근데 대형 할인점이라고 하면 보통 식료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식료품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샘스나잇이나 뭐 다이슨, LG, 애플 등등 정말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온갖 제품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코스코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 중에는 전자제품, 의류, 주얼리, 와인, 식료품, 베이커리, 육류, 해산물, 치킨, 뭐 의약품, 안경, 보청기, 푸드코트, 주유소, 세차장, 타이어, 여행 상품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과 재무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9월 24일에 4분기,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9월이 회계연도 시작이라 8월 말이 4분기 말입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아웃퍼폼 했고요. 실적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요. 우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전분기 대비 무려 43%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9%, 전분기 대비 무려 63.6%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6%, 전분기 대비 65.8%가 증가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7%, 전분기 대비 약 66%가 증가했습니다. 뭐 딱 봐도 엄청난 실적을 거뒀죠.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인 작년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 코스코의 이번 분기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먼저 멤버십 매출이 5.33% 증가했다는 건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코스코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멤버십 매출은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이 멤버십 매출의 추이를 잘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관비가 이게 판관비인데요. 이게 7.3%나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 이후로는 코스코가 이 코비드 19 대비 이 직원들에게 특별 임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대비 그 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해서 이 부분의 비용이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면요. 참고로 그 제가 얼마 전에 월마트의 재무 상태표를 상세하게 다루는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초보자분들께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 현금성 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4%나 증가했다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요. 미지급 급여 및 연금이 증가를 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코비드 19 대비 임금이 증가한 게 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년 멤버십, 이게 디퍼드 멤버십 피인데 이게 2년 멤버십 매출이 약 8.2%나 증가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멤버십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점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바로 여기 그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이게 그 유동성 장기 부채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코스코가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조기에 상환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장기 차입이 좀 증가했는데 이 현금이 늘어난 게 아마 장기 차입에서 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코비드 19 대비 따른 수요 증가가 이번 실적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기존점 성장률은 14.1%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미국이 13.6%, 캐나다가 1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해외 지역은 18.8%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 이커머스 기존점 성장률은 91.3%나 증가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코스트코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 즉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멤버십 제도를 좀 꼽고 싶습니다. 코스트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입니다. 총 멤버십 가입자 수는 2019년 말 기준 9,850만 명이네요. 거의 1억 명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멤버십 갱신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대부분의 멤버십 가입자들은 멤버십 만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한다고 합니다. 멤버십 갱신율이 높다는 것은 이 코스코의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척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코의 멤버십 가입자 수는 정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스펙트럼을 넓혀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만 봐도 성장률이 2017년에는 8%, 2018년 10%, 2019년 7%로 정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의 순이익은 곧 멤버십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코스코는 멤버십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마트나 아마존과는 달리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이익은 거의 없고요. 대신에 멤버십 비용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근 이 순이익이랑 그 멤버십 매출이랑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거의 순이익은 그냥 멤버십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5%를 여기 14% 나와 있는데 14%가 아니고요. 15%가 맞습니다. 15%를 초과해서 마진을 남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월마트는 25%, 홈디포는 30%의 마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나 홈디포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코스코가 더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유한 멤버십 제도는 코스코가 아마존을 비롯한 이커머스의 위협과 월마트, 크로거, 타겟 같은 그런 수많은 전통 리테일 경쟁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아주 차별화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스코의 고객들은 코스코에서 쇼핑을 하면 가장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 기반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멤버십 갱신율은 미국과 캐나다가 91%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해외 지역이 88.4%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자 수도 정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2017년 이후에 이 성장률, 멤버십 가입자 수 성장률도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스코는 전 세계 이제 5,810만 명 정도의 가구의 멤버십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1.06억 개의 카드를 발급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미주 지역에서의 갱신율은 무려 91%는 되고요. 멤버십 매출로만 3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 분포한 매장을 좀 꼽고 싶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코스코는 전 세계에서 787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547개, 캐나다 100개, 멕시코 39개, 영국 29, 일본 26, 한국 16, 대만 13, 호주 12, 스페인 2, 아이슬란드 1, 프랑스 1, 그리고 중국 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대형 리테일점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과 영국 그리고 호주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경쟁사인 월마트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반면 코스코는 아주 강력하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경쟁력을 좀 대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시장에서 기대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큰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상하이에서 오픈한 1호점, 코스코 1호점의 오픈일 현장입니다. 고객이 너무 많아서요. 첫날 바로 영업 중단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중단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조만간 2호점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 점점 더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제 걸 기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재무 상태입니다. 제 영상을 정말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물론 매출 증가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 7%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2020년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10%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성장률도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코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업이익 마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을 보시면 약 1 정도, 1 내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1.5에서 2 사이의 지표를 좀 선호합니다. 하지만 1 이상도 괜찮은 수준이고요. 다시 말해서 코스코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커버할 만큼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 차입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보다 상회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ROE는 20% 이상, ROA는 7% 이상의 아주 수익성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 역시 20%의 엄청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불황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는요,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S&P 500 지수와 코스코의 주가 퍼포먼스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코스코고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경제 위기, 경제 불안 구간에서 코스코의 퍼포먼스가 월등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2020년 2월부터 9월 말까지의 퍼포먼스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스코 이 파란색 줄이 빨간색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경제가 당분간은 좀 좋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불안 기간에도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으로 가져가기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 좀 잡았고요. 영상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끊고 2부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